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론 정리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차 방정식 좀 알아봐야 되는데 3차 방정식 풀이를 하려면 가장 기본은 모든 방정식 풀이 기본은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죠. a의 x-알파, x-베타 x 컴마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식을 뭐 인수분해를 딱 해가지고 근들을 좀 구해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뭐 인수분해할 이런 인수들을 좀 어떻게 찾을까요? 인수 정리를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것들이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정리 공부할 때 fx라는 것을 x-알파 그다음 이제 qx 이렇게 나눠 떨어져야 되는 항목인데 f-알파는 0 이렇게 되겠다면 이런 인수를 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됩니다 하고 이제 연결시켜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됐을 때 이제 그다음 이제 qx 이런 부분을 찾아가려면 아무래도 조립제법을 이용해 가는 것이 1차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서로 이제 연관성 있는 부분들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런 3차 방정식 그냥 뭐 인수분해서 근 구해가는 것들이 이렇게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계통은 아니고 그냥 3차 방정식 하면 아무래도 근거 계수의 관계, 그다음에 혈례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가 되겠죠. 그랬을 때 뭐 2차 방정식에부터 계속 언급해 가는 거지만 근거 계수의 관계, 자,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두 개씩 열심히 곱한 거 a분의 c 그 다음 세 개 열심히 곱하고 이렇게 a하고 d 사이 관계 물론 이제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 된다 이렇게 좀 정리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뭐 근이 주어져 있다면 이런 형태로 해서 뭐 방정식을 또 만들어라. 뭐 위에 이런 것도 같은 거죠. 뭐 근하고 이제 방정식의 이제 관계들 좀 살펴가야 되는 거. 방정식 주어지면 근거 계수 관계에서 관계식을 만들고 이런 관계를 좀 알면 또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가고 이런 형태. 됐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차 방정식 때도 이제 식 변형되는 형태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근 자체가 알파 마이너스 b, 베타 마이너스 b, 감마 마이너스 b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된 이런 방정식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f 알파가 0이다 이런 관점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f x 플러스 p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알파가 되려면 x 값은 알파 마이너스 p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근 모양 형태가 좀 이렇게 좀 바뀐 모양 됐습니까? 마이너스 p 이런 모양 형태들은 주어진 식 자체가 fx에서 이제 이렇게 fx 플러스 p 이런 형태로 좀 식을 좀 바꿔가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좀 p배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나누게 해주면 되죠. 역시 이 부분들이 알파라고 생각해주면 x 값은 이제 p 알파 이렇게 처리되는 거라서 근 자체가 이제 p배에 있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역수가 되게 되면 계수 이제 식이제 계수 이제 거꾸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식으로 보게 되면 x분의 1이라는 뭐 형태가 되는데 바꾼 식 형태가 된다. 즉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이꼴 0 이렇게 됐을 때 이 근이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처리됐을 때 물론 이제 d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d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이꼴 0 이런 형태가 이제 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그려나가는 3차 방정식이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 좀 이론 학습으로 이제 살짝 좀 업그레이드된 이론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접근을 해야 문제풀이가 좀 수월해지는 거지. 주어진 식 형태에서 특히 이제 3차가 됐을 때 근들이 이렇게 좀 변형된 모양들 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대입을 해서 처리를 해 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문자가 3개니까 연산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거든요. 보니까 특히 관계들 2차 때보다도 좀 더 효율적으로 나중에 좀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이론들이니까 새로운 근 형태로 가는 방정식 만들어가는 과정들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물론 이거보다 더 기본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차 방정식과 관련 풀이 중에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 유형 이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세제곱은 1 이 부분 출제가 너무너무나 잘 되죠. 이 주어식 나오게 되면 먼저 좀 이항을 시켜서 x 세제곱 마이너스를 놓고요. 인수분해해서 나왔을 때 이제 앞쪽에 실근에 이제 뒤쪽에 이제 허근이 나온다 이런 얘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출제가 엄청 많이 되겠습니다. 좀 알아야 될 일은 이 근 자체가 나온 거니까요. 주로 이제 오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오메가는 이렇게 좀 이런 이제 복소수 형태로 좀 값을 줘서 관련 문제 좀 풀이를 진행하거든요. 실제 출제가 또 오메가 값이 이렇게 줘지는 이런 모양이 되게 되면 이제 거꾸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오메가 플러스 1은 이퀄 루트 3i 이렇게 처리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곱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되면 뭐 4오메가 제곱 더하기 4오메가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항시켜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이퀄 제로 이렇게 관계식을 이제 거꾸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좀 생각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론이 되겠고요. 자, 이런 2차식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배웠던 항목들을 좀 생각하면 되거든요. 두 근을 오메가 1, 2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더 당연한 게 있죠. 근이니까 이제 대입하면 뭐 당연히 이제 2차식 만족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 당연히 이제 뭐 세제곱하면 당연히 1 되는 그런 항목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주어진 식 부분인데 이제 가운데 있는 차수로 좀 나누게 되면 오메가 그 다음에 끝자락에 이제 오메가 분의 1 되겠고 가운데 부분 이제 1 나오는데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1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유리식 형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모양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저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라면 뭐가 될까요? 뭐 오메가 세제곱이 지금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메가 제곱은 이꼴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메가 여기 좀 곱이 쓰는 게 오메가 1, 2라고 할까요?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뭐. 이때 이제 이곳에서 오메가 2라는 것은 오메가 1 분의 1 이렇게 처리된 이 관계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관계를 좀 이용하게 되면 오메가 1 제곱은 오메가 2, 오메가 2 제곱은 오메가 1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관계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양한 이런 관계의 형태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근 모양 형태를 통해서 좀 살펴가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을 오메가라고 하게 되면 켤레근만 가는 게 아니라 오메가 제곱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엔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오메가 뭐 1, 2라고 해도 되고 오메가 바 이런 형태도 되는 거니까 되셨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모양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배웠던 항목들인 거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뭐 주어진 방정식, 그다음에 3차 된 것은 뭐 맨 처음 주어진 식,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차수로 나눠서 역수 모양꼴 만든 거 되죠. 그다음에 이제 좀 새로운 종류가 이렇게 좀 관계식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을 좀 종합 정리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항식이면 x 세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요. 똑같이 좀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요또 2차식 부분에서 이제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 허근에서 이제 뭐 근위공식에서 근위검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이 부분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이 x 마이너스 1은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처리가 되가는데 뭐 제곱을 하게 되면 뭐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이퀄 마이너스 3 처리돼서 이항식해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이렇게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값을 가르쳐주고 뭐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연결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역시 근과계 소형 그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당연히 좀 잘 알아야 될 항목이 되겠고요. 숫자가 좀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2차 부분 주어진 식 모양이겠고 세제곱은 당연히 또 마이너스를 드는 거겠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 시간 나누기 하게 되면 오메가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들이 오메가 분의 1 가운데 1차항 마이너스 1 부분 이항식해서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1이다. 이런 관계 역시 알아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엔 이 부분들은 뭐 당연히 좀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음수가 좀 생기는데 의외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대신 이 부분들은 다른 형태들 좀 잘 알아서 기억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요건 좀 세제곱이 1, 이런 모양 형태라서 이 부분들은 특별히 6제곱은 1입니다 라는 그런 모양 형태로 해서 이런 뭐 특징이 좀 있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서 6번마다 규칙이 된다는 것 좀 알아가면 좀 보탬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된 부분들은 뭐 없고요. 허근 자체가 이렇게 된 거라서 나중에 뭐 켤레근 형태의 부분들이 뭐 당연히 근을 가질 수 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복소평면이라는 단어를 좀 공부했다면 좋은데 이게 지금 워낙 교과 과정이 없는 부분이라서
규칙성과 관련해서 이곳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좀 달리 좀 다르게 좀 응용 문제 좀 내기도 하는 거니까 혹시 기회가 된다면 복소평면이라는 부분들 인터넷 검색 이런 부분 해가지고 찾아서 살짝 좀 공부를 좀 더 해두면 더 완벽한 이론 정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거기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워낙 출제 빈도가 너무너무 높은 뭐 그런 대표적인 부분 x세제곱은 1,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뭐 비슷하게 생긴 부분들이라서 뭐 그냥 단순 암기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부호라든지 이런 부분들 헷갈리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자연스럽게 근거기수위 관계했습니다. 근거기수위 관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원래 주어진 식이니까 뭐 당연히 성립합니다. 3차일 때는 뭐 맨 처음부터 유도식이니까 당연하겠고 그 다음 때 거꾸로 좀 이 부분에서 2차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걸 곱하기 해서 3차를 거꾸로 이렇게 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규칙성 이런 부분들 이런 것까지 좀 학습을 좀 잘 해서 완벽한 이론 정리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습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배운 이론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3차식 딱 주어져 있습니다. 풀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차 방정식 역시 풀이는 뭐 조립제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조립제법 좀 이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5의 뭐 약수 형태에서 뭐 인수를 좀 찾아야 되겠죠. 플러스 1은 안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되겠고 플러스 3에 5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5 되니까 딱 되죠. 그러니까 이제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근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근을 구해달라면 마이너스 1 또는 x는 근의 공식을 또 오래간만에 해야 되는 거죠.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에다가 5, 4, 2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1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11i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고차 방정식 조립제법 가장 기본적인 풀이다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3차 방정식 세근 알파 베타 감마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좀 새로운 근으로 하는 좀 방정식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y는 이퀄 fx 이렇게 좀 생각하면 3차 방정식이니까 함수까지 이제 갈 필요 없고 는 0, 요 형태의 근이 알파다라는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f 알파는 0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좀 새롭게 만든 식은 알파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이 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fx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좀 이런 방정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들이 지금 알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x 값은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문제의 답을 구하려면 fx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2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배의 x 플러스 1 더하기 4는 이퀄 제로 이렇게 좀 만들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 그러는 그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뭐 전개를 좀 해야 되는가요? 전개해 준다면 이거 뭐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x제곱인데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제는 3x 플러스 3 더하기 4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x 세제곱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에는 6에다가 플러스 2x 그 다음에는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의 좀 방정식 만들면 첫 번째 1번 문제 형태의 이제 방정식이 되겠고요. 방정식이니까 뭐 뒤에 능형 이렇게 써가지고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주면 될까요? 이런 형태가 된다면 이 부분들은 뭐 f 어떻게 될까요? 2x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부분도 알파다 이렇게 처리해 되면 x 값은 이제 2분의 알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주어진 식에다 이제 2x를 좀 대입해 가는 그런 형태의 식이니까 뭐 곧바로 대입해 가는 거니까 거의 뭐 답을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f 2x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를 좀 써가면 되는 거니까 뭐 답을 쓰면 되겠죠. 8x 세제곱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4에다가 그 다음에 또 8x 제곱이 되겠는데요. 8x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는 6x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뭐 이런 형태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약분을 해서 좀 써도 되는데 일단은 뭐 만드는 모양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세 번째 거는 뭐 이렇게 역수 형태가 되게 되면 기술적 거꾸로 쭉 써가는 거니까 주어진 식 거꾸로 쭉 써면 4, 3 그러니까 4x 세제곱 3x 제곱
그 다음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있고 이렇게 해서 계수를 이제 뭐 곡구로 쫙 써가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처리 가능한 거죠. 이런 식들 물론 이제 두 번째 거 이 부분들은 약분해서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새롭게 만든 형태들. 와, 이 부분들을 그냥 뭐 근과계 세유관계에서 뭐 혹시라도 뭐 이 부분들이 뭐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있는 거죠. 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해주면 뭐 2입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뭐 1번 문제 풀 때는 이거 세 개를 좀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3 이런 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뭐 하나씩 더하기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두 개씩 곱하기 한다든지 세 개 곱하기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나 좀 불편한 그런 과정이니까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이론 잘 기억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의 근을 일어났을 때 이런 모양 형태의 근이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모양 형태들 됐죠. 두 번째 것도 이렇게 2분의 2x 이런 모양 형태가 되면 이제 근이 이제 이렇게 2분의 알파가 형태가 이제 근이 돼가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한다는 사실 거듭거듭 풀이법적인 측면에서 예제 2번은 특별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주어진 식 이제 뭐 출제빈도가 너무 높은 그런 문제가 나왔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됐을 때 요거의 한 근 오메가 이렇게 처리되면 당연히 뭐 다른 한 근 오메가 파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앞에다가 x 마이너스 이런 거 이제 곱하기 하게 되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제로 처리되니까 오메가 세제곱 1 오메가 파 세제곱 1 이런 부분들 그다음 뭐 당연히 주어진 2차식 부분들 당연히 성립하겠고 이런 것들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 문제 풀이할 때는 이제 세제곱 1이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메가 18제곱이 1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써져 있는 항목이 되겠고요. 당연히 오메가 9제곱도 또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라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도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이꼴 제로 이런 부분에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거는요.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당연히 0 되겠고 다음에 이제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이 부분도 당연히 0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디에서 끝나나요? 이렇게 처리됐을 때 오메가 90 이게 98제곱에서 끝나겠군요. 그리고 맨 마지막 오메가 99제곱 이렇게 남는 거니까 남는 부분들이 뭐 맨 앞에 부분들이 남는 거니까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세 번째 거는요. 와우. 일단은 뭐 차수가 좀 높은데요. 역시 또 세제곱은 1입니다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은 100제곱은 오메가가 되겠고 101제곱은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이런 형태로 써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또 주어진 식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1 더하기 오메가 부분들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긴 또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또 가볍게 좀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네 번째 건 어떻게 할까요? 2 더하기 루트 3 이 부분들은 그래 써있고 그 다음 걸 뭐 계산하면 되죠. 4에다가 그 다음에는 2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2루트 3 2루트 3.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곱하기 할 때 또 2루트 3 처리되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처리가 되겠고 다음은 2 곱하기 해주면 3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2 플러스 루트 3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들이 와 이거는 뭐 어떻게 되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여기 마이너스를 처리되죠. 그러면 4 마이너스 2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걸까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2 플러스 루트 3이 있겠고 여기가 그러면 7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4에다가 또 곱하기 할 때 2, 3은 6 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7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아이고 좀 계산이 살짝 복잡해지네요. 8 플러스 2는 4 루트 3 어이구 4루트 3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3루트 3 이렇게 해서 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규칙성 부분들을 좀 이해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이제 절대 이제 암기 항목이 아니라 주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용할까. 식이 나오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번엔 별로 안 쓰는데요. 주어진 2차식 당연한 거겠고 세제곱 부분들. 이번엔 좀 주로 세제곱 위주로 좀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이런 규칙성 부분들 좀 기억을 해서 그때 문제 좀 대체해가면서 풀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러려면 평상시에 좀 연습을 통해서 다양하게 응용되는 거에서 대항할 준비를 좀 해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평상시에 연습 좀 잘 해둬야 되겠고요. 제가 좀
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2번 형태의 이 부분들, 이론들을 좀 가장 좀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좀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 2번 형태, 예제 2번 형태들을 특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학습을 좀 잘 해두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예제 4번입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x 세제곱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자, 여기 2차식에서 이제 허근이 나온다. 조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이런 식을 좀 만족한다. 물론 세제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된다. 이런 성질들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풀이를 하려면 오메가 12제곱이 있는데요. 12제곱 부분들이 이제 오메가 세제곱의 4제곱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1이다.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문제 풀이는 12제곱이 1 되는 거니까 14제곱은 오메가 제곱, 13제곱은 오메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항목이죠. 그럼 이 항목 딱 처리해 주는 거니까 주어진 식 그냥 깔끔하게 나오죠. 는 제로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2번 문제 풀이하려면 그럼 이번에는 오메가 18제곱 해야 되는데 오메가 세제곱의 6제곱이죠. 3, 6,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역시 또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문제는 오메가 제곱분의 1에다가 오메가 분의 1 처리가 되는데 오메가 제곱으로 통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런 형태가 처리되는 걸까요? 됐습니까? 뭐 주어진 식에서 이거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런 부분들은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처리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뭐 주어진 식을 이제 얼마나 좀 잘 이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긴장하지 않고 이런 부분만 조금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5번 넘어갑니다. 예제 5번 역시 또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이거 한근이 이제 오메가 하게 되면 이제 오메가 바 켤레근이 같겠죠. 이렇게 갖는 내용. 자, 그렇다면 뭐 1번 문제는 뭐 주어진 식 써져 있는 거니까 뭐 이걸 뭐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자연스럽게 이제 2번, 3번 근거에서 관계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뭐 알파 베타는 뭐 a분의 c 이제 이렇게 좀 공부했던 그런 이론들을 뭐 그대로 이제 오메가 바 이걸 가지고 좀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부분들은 가운데 차수 부분들로 주어진 식을 좀 나누면요. 앞에 부분들 오메가를 좀 고쳐서 할까요? 앞에 부분 오메가가 됐고 그 다음에 1이 되겠고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게 되는 그런 항목. 그러니까 가운데 마이너스를 이항시키게 되니까 플러스 1입니다. 해서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뭔가요? 오메가 세제곱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1인데 오메가 제곱 부분들은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마이너스는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오메가 바 부분들이 오메가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오메가 바 부분들이 이제 오메가 분의 1 해서 이걸 여기다 좀 대입해 주게 되면 오메가 제곱은 이꼴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가 좀 빠진 그런 형태라서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식 뭐 이렇게 뭐 암기 항목이 아니라 그냥 뭐 자연스럽게 2차 뭐 인수분해에서 근 나오고 혹은 같고 켤레근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운데 차수로 나누는 부분들, 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런 거니까 뭐 2차 방정식이 그냥 근거 계수의 관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식을 변형하는 형태로 좀 학습을 해두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6번 넘어갑니다. 주어진 시 복소수 딱 주어있는데 높은 차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 나오면 2 오메가 플러스 1은 이퀄 루트 3i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제곱 과정 거쳐서 4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항시켜서 4로 약분하게 되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이렇게 좀 식이 얻어져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2차식에서 사실 근위 공식으로 구하게 되면 이제 근위 지금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는 이제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좀 이렇게 곱하기 해서 양변에 곱하기 하더라도 결과에 변함이 없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라는 규칙을 좀 얻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 풀어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오메가 99제곱이 역시 1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주어진 식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식이 깔끔하게 바뀌겠습니다. 근데 뭐 주어진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가볍게 답은 0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되셨죠? 높은 차수가 나오게 되게 되면 주어진 식 2차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식을 이용해서 뭐 규칙성을 좀 알아본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를 또 뭡니까? x값 y값 주어져 있을 때 역시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x 차수 y 차수 같은 거 보게 되면 x 플러스 y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1이 되는 건가요? 그럼 xy 이렇게 곱하기 하게 되면 4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니까 또 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식 통분을 하게 되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xy 분의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이렇게 규칙성을 좀 알아가서 풀어가면 되겠죠. 주어진 식에 뭐 1을 전부 다 1 대입한 거니까 1분의 이거 필요 없는 건데 1 빼기 3 곱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주어진 이 식 자체는 이제 방금 저 위에서 좀 봤듯이 2x 마이너스 1은 이꼴 루트 3y 이렇게 쳐야 되겠고 y 부분들은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제곱하게 되면 결과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런 형태의 근이 이제 뭐 y도 이렇게 똑같은 문제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x 세제곱하고 y 세제곱이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1이 간다라는 성질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얻어내서 이 부분들을 좀 위에다가 좀 적용해 가서 풀이를 좀 진행해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뭐 풀이법들은 이제 다양하게 풀어갈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혹은 뭐 x 세제곱 플러스 1 공부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확실하게 연습을 좀 평상시에 해서 뭐 좀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문제 유형들인 것 같습니다. 됐죠? 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 유형 하나를 예제 4, 5, 6, 7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연습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이런 문제들이 뭐 중간고사 시험 칠 때 뭐 두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문제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연습을 통해서 다양한 변화들 대책을 세워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제가 좀 고차 방정식 뭐 예제들 좀 보여드렸는데 뭐 주로 이제 3차와 관련된 예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고차 방정식의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